안녕하세요. 힘센 홀스의 최신 움직임, 특히 그 재무 전략이나 미래 구상 이런 거 깊이 알고 싶으셨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2025년 11월 3일에 있었던 힘센 홀스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요. 아주 핵심만 딱 보면서 볼 겁니다. 바로 재무 최고 책임자 CFO죠. 예미 오쿠페가 직접 발표한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때는 CEO 발언도 있고 Q&A도 있고 한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CFO의 시선,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그 관점에만 딱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CFO 발언 속에 사실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진짜 성장 엔진이 뭔지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힘센 홀스의 재무 상태가 지금 얼마나 탄탄한지, 또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좀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회사의 전략 방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풀어드릴게요. 특히 그 성장 지표들이 눈에 띄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같은 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예미 오쿠페 CFO가 제시한 힘센 홀스의 청사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3분기 실적부터 좀 짚어보죠. 숫자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숫자들이 확실히 좀 눈길을 끕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약 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49%나 증가한 수치예요. 성장세가 엄청나죠. 49%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조정 이비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7,8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잠깐만요. 그때 조정 이비다요. 그게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조정 이비다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 핵심 사업 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자 비용이나 세금,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흐름이랑 직접 관련이 좀 적거나 좀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비용들을 빼고 계산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업의 그 순수한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이게 50% 넘게 늘었다는 건 그냥 매출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 자체가 아주 크게 좋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매출 대비 조정 이비다 비율, 이걸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3%를 넘어섰어요.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아, 그러니까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속도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이런 성장은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이 힘센 홀스를 찾는다는 뜻일 텐데요. 구독자 수는 어떻게 변했고 또 CFO는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나요? 맞습니다. 결국 고객이 성장의 기반이죠. 3분기 구독자 수를 보면요. 바로 직전 분기보다 3만 명 이상 순증가했어요. 그리고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20%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CFO는 이 성장을 이끄는 그 세 가지 핵심 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남성 건강 브랜드인 힘즈, 둘째는 미국 내 여성 건강 브랜드인 헐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세 영역이 앞으로 몇 년간 힘센 홀스의 성장을 이끌 강력한 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즈, 홀스, 그리고 해외 시장. 딱 세 개의 엔진이군요. 그런데 그 힘즈 브랜드 관련해서는 뭔가 좀 더 미묘한 변화가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셨네요. 힘즈 브랜드가 지금 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기존에는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온디맨드 방식의 제네립 성건강 제품 중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니즈를 만족시키려고 개인한테 맞추어서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그런 데일리 트리트먼트, 맞춤형 솔루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전략 변화인데요. 제네릭, 필요시 복용해서 맞춤형 매일 복용으로. 이게 그럼 구독자 수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방식 고객 일부가 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체 구독자 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CFO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이 전환 효과를 빼고 보면 사실 3분기 힘즈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0% 이상이요? 그럼 실제로는 엄청난 성장세였네요.
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이런 전환의 영향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출시한 테스토스테론 치료제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좀 자리를 잡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힘드 포트폴리오 전체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즈 브랜드의 전략적 전환,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인 헐스 브랜드는 어떤가요? 이쪽 성장세는 정말 대단하다고도 하던데요. 네, 헐스 브랜드는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거의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CFO는 2026년이면 헐스 브랜드 하나만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죠.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연매출 10억 달러. 와, 대단하네요. 이런 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요인은 뭐라고 분석했나요? CFO는 특히 그 새로운 전문 분야로의 확장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폐경기 관리라든지 진단 서비스,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장수, 롱제비티 관련 솔루션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서 여성 고객들의 더 다양하고 깊은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 헐스 포트폴리오 전체의 강력한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나 구독자 수는 정말 인상적인데 근데 이런 빠른 성장은 보통 비용 증가도 같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조정 EPDA 증가를 보면 비용 관리를 잘한 것 같기도 한데 CFO는 수익성이랑 비용 측면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조정 이비다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바로 마케팅 비용의 효율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전문 분야 확장이나 해외 진출, 또 좋은 인재 영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분명히 늘었죠.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면서 이걸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 효율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광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저비용 채널이나 아예 비용이 안 되는 채널, 예를 들면 기존 고객 추천이나 검색 유입 같은 거요. 이런 걸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중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힘스 브랜드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오래 쓰는 거죠. 즉 고객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이 좋아졌어요. 아, 고객들이 만족해서 더 오래 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좀 과열됐던 체중 감량분의 마케팅이 좀 안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요인들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포인트 이상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죠. 6%포인트면 꽤 큰 개선이네요. 그렇죠. 근데 모든 비용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총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이익률은 74%로 전분기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건 특정 체중 감량 제품의 배송 주기를 좀 단축하면서 한 번 배송할 때 그 분기 안에 인식되는 매출액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죠. 배송 주기가 짧아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매출 인식이 줄어드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더 빨리 받으니까 좋은데 이게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3개월치를 한 번에 보내던 걸 1개월치씩 나눠 보내게 되면 해당 분기에 잡히는 매출은 1개월치로 줄어드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요.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인수한 유럽 기업 자바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발생했고 새로운 리더십 인력을 채용하면서 일반 관리비, G&A나 운영 및 지원 비용도 좀 늘어났습니다. 기술 및 개발 R&D 비용도 매출의 7%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건 플랫폼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엔지니어링이나 제품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증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마케팅 효율화로 수익성을 잘 방어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는 또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여전히 괜찮다고 평가했나요? 현금은 좀 충분히 가지고 있대요?
네, CFO가 이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화사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거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있죠. 그걸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실제로 3분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1억 4,900만 달러나 됐고요. 설비 투자 등을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도 7,900만 달러로 아주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하다는 건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힘센 헐스가 보유한 현금, 단기 투자, 장기 투자를 싹 다 합하면 11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죠. 와, 11억 달러. 네. 이 중에서 약 6억 3천만 달러는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단기 투자 형태고요. CFO는 이렇게 강력한 현금 흐름이랑 두둑한 현금 보유고 덕분에 자체적인 성장, 그러니까 유기적 성장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좋은 회사를 인수하는 M&A 기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이건 좀 자금력이 부족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고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돈도 많고 이걸로 더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셈입니다. 와, 11억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라니. 진짜 든든하네요. CFO가 이걸 경쟁 우위라고 강조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자금력이면 M&A든 자체 투자든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CFO가 제시한 5가지 우선순위가 있었다고요? 네, CFO가 앞으로 집중할 5가지 핵심 투자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자체 시설 내에서 개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 즉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힘스앤헐스가 약을 직접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면 외부 회사에 안 맡기고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연초에는 40만 제곱피트, 한 11,200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였던 자체 시설 면적을 연말까지 100만 제곱피트, 약 28,000평 이상으로 2배 넘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확장하는군요.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얻으려는 건가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그냥 알약뿐만 아니라 씹어먹는 형태의 구미 같은 새로운 제형도 만들 수 있고요. 주사제 같은 무균 제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강화할 진단 역량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복합 질환 관리 솔루션도 더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힘스 브랜드의 성건강 솔루션 전환이나 체중 감량 및 테스토스테론 치료제의 가격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이는데 이 수직 계열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면 아무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직접 만들어서 비용도 줄이고 더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새롭게 진출하는 전문 분야 전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의 범위를 넓히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3분기에는 남성 갱년기랑 관련된 저테스토스테론 치료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출시했고요. 4분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폐경기 전후 증상 관리나 폐경기 지원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혈액 검사 같은 진단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시설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런 새로운 분야의 솔루션 종류를 늘리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 효율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 파는 걸 넘어서 진단, 관리까지 영역을 넓히는 거네요. 세 번째 투자 우선순위는 뭔가요? 셋째는 회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전략적인 투자나 파트너십, 협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가진 GRAL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힘센헐스는 자신들의 이 탄탄한 재무 상태를 활용해서 그냥 직접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헬스케어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해 줄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외부의 협력도 중요하게 보는군요. 네. 넷째는 기술 플랫폼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단검사 서비스를 도입하면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되는 건강 데이터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향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더 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해 주거나 AI 기반의 챗봇을 통해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영양 코칭 같은 비임상적인 건강관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CFO는 이 부분에서 이미 초기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데이터랑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5번째는 그럼 해외 시장 관련 내용이겠죠?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졌고요. 최근 인수한 자바를 통해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까지 유럽 주요 국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곧 캐나다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의 이 강력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초기 단계 해외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영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호주 같은 남미나 오세아니아, 그 외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요. CFO는 궁극적으로 힘센 헐스가 세계 최대의 소비자 건강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와, 5가지 투자 방향을 들어보니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진단 서비스 도입은 단순히 사업 영역 확장을 넘어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강조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CFO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곧 출시될 포괄적인 전신건강 진단 테스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주로 탈모나 발기부전, 여드름처럼 이미 알고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센 헐스 플랫폼을 찾았다면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건강하고 긴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로 전환될 걸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특정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파트너로 진화하겠다. 이런 거군요. 관리에 관심 있는 훨씬 더 넓은 소비자층을 새롭게 끌어들일 수 있고요. 기존 구독자들과는 더 깊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 역량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익률, 즉 마진 상승세가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아, 투자를 늘리니까. 네. 하지만 이건 더 큰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그리고 기존의 회사가 설정했던 자본 배분 원칙, 캐피탈 얼로케이션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투자를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결과가 미래에 의미 있는 수익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번 투자 역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를 우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하군요. 자, 그럼 이런 현재 상황이랑 미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CFO가 제시한 당장 다음 분기, 2025년 4분기하고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치는 어땠나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겠죠? 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6억 500만 달러에서 6억 2,500만 달러 사이를 예상했어요.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작년 4분기보다 약 28% 정도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정 EBITDA는 5,500만 달러에서 6,500만 달러 사이, 중간값 기준으로는 약 10%의 마진율을 예상했고요. 4분기 전망치는 3분기 실적보다는 성장률이나 마진율이 다소 좀 낮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특정 무균 체중 감량 제품의 주문 처리, 풀필먼트를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자체 503A 인증 시설로 이전하는 데 따른 영향입니다.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면 배송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배송 건당 인식되는 매출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4분기에 약 2천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 역풍, 헤드윈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역풍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건 말 그대로 매출 성장에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좀 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영향은 고객들의 재주문 주기가 좀 쌓이면서 2026년 하반기쯤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 503A 무균 처리 시설 역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4분기에는 복합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의 가격을 인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까지. 네. 가격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마진에 부담을 주겠죠.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더 진행되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역시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정은요. 최근 인수한 유럽 기업 자바로부터 하반기에 최소 5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7월에 인수한 이후로 유럽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서 힘젠 헐스가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소비자 중심 전략을 유럽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시장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고요. 셋째는 아까 힘스 브랜드 전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만 쓰는 온디맨드 방식의 성건강 사업 둔화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일 복용하는 데일리 형태의 구독자나 여러 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복합치료 계획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이런 역풍 효과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꾸준히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고객 유지율 목표인 85% 이상 달성에 기여하고 이것이 결국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변화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아주 강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CFO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투자들이 결국 힘젠 헐스 별폼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게 확장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65억 달러 이상, 조정 EBITDA의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그 장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초과 달성할 능력에 대해서 매우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힘젠 헐스 CF의 발언 속에는요. 인상적인 3분기 실적이라는 현재 탄탄함과 더불어서 수직 계열화 강화, 개인 맞춤 서비스 심화, 또 진단 및 신규 전문 분야 진출, 그리고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장이라는 미래를 향한 아주 명확하고 과감한 투자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력한 재무 상택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였네요. 맞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사업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 자체 생산시설, 즉 수직 계열화와 진단 서비스, 기술 플랫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이고 개인화된 건강관리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힘스앤헐스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헬스케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 있겠죠? 네, 오늘 힘스앤 헐스 CF의 발언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회사의 전략과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힘스앤 헐스가 CF의 발표대로 자체 생산 능력, 수직 계열화와 기술 플랫폼, 특히 진단 분야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앞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리고 과연 이들의 시도가 정말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힘스앤 헐스 CFO 발언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